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직선상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직선상에서. 그런 운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개념은 이제 위치와 변위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또 속력과 속도에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선 그래서 위치와 변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무슨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위치가 변한 거는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라 하면은 이 경로를 따라서 계산하겠죠. 그런데 이제 변이는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이 길이를 이제 변이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위치라고 하는 거는 스칼레량이고 변이는 벡터예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얘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에요. 얘는 이제 방향과 크기.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이러한 변이와 이동거리 사이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이 특징이 그대로 오는데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무슨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거를 지금 여기를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속력이 아니라 속도, 순간 속력이 아니라 순간 속도. 이 개념이 먼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A점과 B점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 뭐 시간에 따른 이런 변이를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이동한 변이의 크기 나누기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변이의 크기가 되게 이제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평균 속도를 볼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속도계에서 보는 100km/h 아니면 뭐 밟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150km/h 이런 속도를 밟는 거는 항상 순간적인 속도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B점이 A점으로 무수히 가까이 다가가면 그리고 어떤 이 곡선의 접선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접선이 되는 이 순간 이제 순간적인 속도,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위치의 변화의 양의 크기, 그러니까 그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 속력은 뭐 말 그대로 이동 거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순간 속도는 변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순간 속력이나 순간 속도나 이제 결국에는 같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벡터이고 얘가 스칼라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에 순간 속도에다가 크기를 씌우면 얘는 순간 속력이 돼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가속도, acceleration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속도가 변하는 정도예요. 가속도가 크다는 거는 속도가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거고 가속도 작다는 건 그만큼 속도가 느리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평균 속도, 평균 순간 속도 했던 것처럼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요런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까 앞에서 그 개념과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 이제 평균 가속도예요. A average. 근데 이제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걸 구해보자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떠한 가속도를 가지고 물체가 움직이느냐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우리가 다루기가 물론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지만 다루기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금 가속도를 배운 입장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은 이제 직선 운동이 있고 원 운동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단원의 이름 자체가 직선 운동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그래프 순서대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변이 시간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들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하지 않죠. 일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해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 변이는 더더욱 증가하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다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겠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적분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적분하면 변이 시간 그래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볼게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속도를 얻고 싶으면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여기에 뭔가 상수가 튀어나오죠. 근데 이 상수가 뭐냐? 바로 V0에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얻어낸 게 맞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를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V0 플러스 AT를 T에 대해서 적분할게요. 그러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에다가 적분 상수. 이 경우에는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V0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된다. 보시면 이거 무슨 그래프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과랑 딱 들어맞죠. 1차 함수 딱 들어맞죠. 0차 함수 딱 들어맞죠.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더 등가속도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들어보셨죠? 뭐예요? 9.8 m/s 제곱이에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건 떨어지는 물체들이 모두 이걸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물체가 거기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직선 운동은 여기서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덜 드렸던 스칼라와 벡터, 그리고 이제 벡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